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걱정되던 올겨울의 3차 대유행도 아주 큰 소란과 고통은 없이 서서히 큰 고비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극심해진 경제 위기, 일자리 대란이 더 큰 걱정입니다. 지난 1년간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20대 청년층 대부분이 취업을 못하거나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자리 문제는 앞으로 소득 양극화, 소비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종합적인 심도 깊은 대책 마련이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위기는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끝날 수 있는 위기겠으나 이 일자리 대책은 좀 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얼른 백신 마련과 비슷하게 더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 특집 방송 우리가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일자리에도 백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월 27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지금 지나가는 상황이 어찌 보면 이 질병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을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더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들, 생긴 상처들이 꽤 있을 텐데요. 사회 양극화 문제, 소비 침체 문제, 가계부채 문제, 또 그것에 모두 앞서서 일자리 문제가 더 깊은 우리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 특집 방송 우리가 희망입니다. 일자리에도 백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을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자리가 잘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지금 다른 것들은 오히려 자산 시장은 주가는 더 많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뜨겁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한다는데 이 실업자 생긴 문제들은 계속 상처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예.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10만 명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전년 대비 4만 5천 명 정도 늘어난 거고요. 15세에서 64세까지 일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불리는 경제활동 인구가 지난해 전년 대비 17만 4천 명 줄어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노동의 공급은 줄었는데도 실업자는 급증한 셈입니다. 지난해 취업자가 전년 대비 21만 8천 명이나 감소했고요. 예.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출, 외식, 여행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대면 접촉 서비스업 위주로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업에서 16만 명, 숙박 음식점업에서 15만 9천 명, 예.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에서 8만 6천 명이나 줄었고요. 특히 남자가 8만 2천 명 줄어들 때 여자가 13만 7천 명이나 줄어들어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일주일 동안 일을 좀 짧게 하는 일자리들에서 그쪽에서 타격이 더 컸다는 뜻이겠지요. 여성들의 일자리가 더 많이 줄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서비스업 쪽,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간이 짧은 쪽, 실제로 네. 고용지표에서도 상용직은 다소 늘었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 쪽이 많이 취업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잦아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분들도 다시 일자리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거 큰 상처가 남아서 이거 쉽지 않겠다 싶습니까?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청년층인데요. 지금 코로나 고용 충격 상황에서 20대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임시직, 일용직 여성분들뿐만이 아니라 20대의 고용률 하락폭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20대 연령층의 고용률은 50%대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1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3, 4, 50대의 고용률은 70%대 중후반, 한 7, 8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죠. 과거에 우리는. 예, 코로나 네. 이전에.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러한 고용률이 떨어지는 폭이 중장년층의 2~3배에 달합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이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인데요. 한마디로 실업자는 일할 의사를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인데 네. 아예 그냥 나는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응답 비중이 20대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실업자 통계에도 포함은 안 되지만 네, 일자리는 없고 그냥 포기하신 분들이 특히 젊은 층 중에 대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전년 대비 25.2%나 이러한 취업sem이라고 응답한 20대의 비중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결국은 청년층의 구직 활동 포기 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20대 연령층은 직전 세대나 직후 세대에 비해서도 원래 취업 경쟁이 치열했을 세대인데요. 예. 왜냐하면 그 직전 세대나 직후 세대는 모두 다 70만 명 아래로 연간 태어났던 데 반해서 지금 20대 중후반 세대는 매년 70만 명 이상 태어났던 세대이기 때문이고요. 그나마 마지막으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던 시대에 태어난 친구들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설령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나중에 그 아래 동생 세대에 밀려서 취업 기회를 잃으면서 이러한 고용 충격의 악영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와 같은 선례를 보더라도 상흔 효과라고 부르는데 네. 취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임금이 낮고 고용의 질이 안 좋고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임금 상승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패턴이 나타났던 바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면 괜찮은 일자리들도 사람들 뽑고 하면 이분들도 좀 뽑을 것 같은데 네. 앞선 일본의 경험에서는 왜 그분들 일자리는 계속 그분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없어요? 가장 중요한 청년층 세대 시기에 제대로 된 직업 교육, 직업 경험을 쌓을 기회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기를 놓쳐서. 예,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동생 세대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뽑더라도 동생 세대에서 좀 더 뽑고 네, 뭐 사람 없으면 그냥 뭐 넘어가지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이후의 세대들이 약간의 혜택을 받는 걸로 이 위기가 그냥 끝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떡하죠?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뭐 좀 일자리를 당장 못 만들어 준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그런 말씀하신 영구 상흔 이런 게 없을 텐데. 상대적으로 지금 일자리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중요한 것이 목표 설정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령 소득 지원인지 복지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지 소득이 적거나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 지원이나 복지 쪽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된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쪽으로 도와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노동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 역량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보다 더 명확히 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다면은 대상을 선별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적은 금액으로 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다른 대책인 공적인 이전 지출과 같은 소득 보전 정책이라던가 복지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직업 교육이 더 중요하고요. 당장 돈 주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졸업 후 교육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디지털이라던가 네트워크 개발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도리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이런 거 일자리 잡고 나면 회사에서 일터에서 저절로 배울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 직무 능력이 쌓이는 것인데 네. 일자리 자체가 없으니 이분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된 대책은 정부가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가령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이라던가 또는 기업과 같이 인력을 실제로 쓰는 수요처와 보다 더 밀접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력이 남아도는 업종도 있지만 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뭐 배터리 또는 반도체 이러한 신성장 산업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는 예. 기업들이 여전히 필요한 기술이나 교육을 갖춘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스매치를 메우기 위한 직업교육 쪽에 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를 못 구한 젊은 층들에게 일단은 일자리 수요가 많은 쪽에 업무 교육을 시키고 나라 돈으로.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좀 눈높이에 안 맞더라도 이분들을 어떻게 인턴으로라도 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도 이미 많은 일자리 관련 대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언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기간이 조금 짧아 보입니다. 많은 청년 관련 대책들이 3개월이나 또는 6개월과 같이 한시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들이 나왔던 시기를 보면 사실은 지난해 봄이라던가 여름이라던가 이때 나왔던 정책들인데요. 그때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예. 기간이 좀 더 길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역시 3개월이나 6개월 한시적인 이러한 직무 경험은 청년층이 나중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력서를 쓸 때 네. 이력서에 쓰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받는 급여 수준도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수십만 원 또는 많더라도 18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최저 생계비에 근접한 정도의 임금 수준을 중심으로 해서 네.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것만으로 청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지라던가 또는 소득 보전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단순히 이렇게 소득 보전 목적의 일자리 창출 비중은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돈 필요하실 테니까 젊은 분들도 네. 우리가 그렇다고 많은 돈 줄 수 없으니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안팎 되는 돈을 주면서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비슷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명분을 만드는데 네. 아예 그러지 말고 그 돈 아꼈다가 어디 기업에 취업을 하면 차라리 그 기업에 그 1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주는 걸로.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역시 한 100만 원 정도만 드리면 인력을 한 명 또 잠시나마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서 낫겠다는. 사실은 똑같은 청년층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있고 예. 그렇지 않은 청년층이 있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때도 역시 스크리닝 선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쪽에는 기간을 좀 더 길게 그리고 지급되는 금액도 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예.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은 필요는 없지만 차후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보완해야 되는 직무 능력이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 경제가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성장을 해야 하고 지금도 기업이나 산업에서 인력의 부족을 호소를 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예. 직무 경험 또는 직업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쪽에 재정이 쓰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무 의원께서도 지금 기업에 있는 경제연구원에 계시니까 어떤 일자리들이 주로 실제로도 사람을 못 구하는지 느끼실 텐데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뭘 좀 공부하면 일자리가 생기거나 정부도 그런 거 좀 가르쳐 주면 좋을까요? 일단은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재정 지출을 집중해서라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산업이 있죠. 가령 그린이라던가 네. 스마트라던가 디지털이라던가 그리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고 있고 기업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도 예. 이러한 쪽에 걸쳐 있거나 또는 글로벌하게 4차 산업혁명과 맥이 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전기차라던가 배터리라던가 반도체라던가 IT 기기라던가 예. 근데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기업들은 일자리에 비해서 충분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실제로 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청년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인력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러한 일자리 정책을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 때 단기적으로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하거나 또는 취업자를 늘리는데 너무 치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 그냥 예산 투입해서 월급 주고 하면 숫자만 잡히고 다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걱정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솔직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인정하고 네. 국민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대응해 주신 덕분에 예.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이러한 거시적인 지표 측면에서 선전하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의 하락폭이라던가 고용 사정이
역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기록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실업자도 많이 늘고 취업자도 많이 줄었지만 예. 이렇게 안 좋은 고용 사정도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나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네. 많은 재정을 일시적인 일자리를 늘리는데 너무 많이 쓰기보다는 그렇게 하면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지나갈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특히 젊은 층이 제대로 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더 많은 재정이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찍어내는 단순 일자리 말고 좀 고민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 쉽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하필이면 또 우리 정부가 매년 이렇게 꼭 선거가 같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네. 정부도 매번 발표되는 일자리 숫자 경제 지표들이 꼭 그렇게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거 서로 인정하고 어려운 거니까 좀 장기적으로 계획 만들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수요자 결국은 기업이 되겠죠. 예. 그리고 공급자, 청년층 또는 노동자분들이 될 텐데 이러한 주체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이 뭐 업종별이라던가 산업별이라던가 기업별로 예. 나누어 주는 것처럼 안분하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미래가 산업이 변화하는 양상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현재보다는 미래 그리고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쪽에 보다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나중에 제대로 된 취업 기회에 지원해야 하는 청년층의 입장에서 예. 이력서에 제대로 적어 넣을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하는 데 보다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손에 잡히는 경제 특집 방송 우리가 희망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청년 실업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일자리에도 백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이런저런 현상과 대책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음 급해서 일자리라도 빨리 숫자라도 채우자 하는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해서 돈 버리고 시간 낭비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급할수록 좀 신중하게 돌아가자 그 말씀이죠. 그 과정에서 일자리 숫자가 좀 갑자기 안 나오더라도 국민들도 이해를 좀 해주자 그 말씀이었고요. 네. 구체적으로 일자리의 미스매치라고 하는 것도 참 오랫동안 늘 갖고 있었던 건데 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또 이제 더 그 숙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게 일자리가 안 생기면 잠깐 청년들 마음 답답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양극화로 이어지고 또 가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면 더 큰 문제가 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자리 문제가 현재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 서비스업 위주로 일자리가 많이 줄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도소매업이라던가 음식 숙박 서비스업처럼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업종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던 근로자분들이 평균 임금이 적은 저소득계층의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시장 또는 노동시장에서 생긴 이러한 충격의 차별화가 가계 소득의 차별화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주택이라던가 주식과 같은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이렇게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때 상대적으로 그 수혜에는 고소득층이 많이 있고 저소득층은 거기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가계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 소득의 양극화는 결국은 소비의 양극화, 자산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와 같은 고급 자동차 또는 프리미엄 가전제품 이러한 것들일수록 많이 팔렸죠. 예, 잘 팔리고 왜 가격이 올랐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신 뭐 재래시장이라던가 마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중저가 제품, 범용 제품의 매출이 예. 왜 줄거나 정체되고 있는가도 이와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경제 전체의 소비 성향은 낮아지는 성향이 있고요. 부유층들은 돈 조금 더 번다고 더 쓰지 많이 않는다는 쓰지 거죠. 않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게 되면 결국은 경제 전반의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부의 양극화, 차별화가 심화되고 소비 부진이 심화되게 되면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대책, 고용 시장에 저희가 보다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코로나 방역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그 중간에 자영업자들 특히 또 타격 많이 받으니까 그거 신경 써야 되고 일이 참 많은데 오늘 조 박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 일자리 못 갖고 있는 이 문제가 길게 보면 더 심각하다. 네.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리스크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 빚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예. 그런데 살펴보면 이러한 부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소득 창출 능력을 높여주는 출발점이 바로 근로소득을 늘려주는 노동시장 대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일자리 대책이 네.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문제가 우려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부채의 양을 줄이기도 어렵고요. 긴축적인 그렇겠죠. 통화정책을 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이미 나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예. 금리를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한시적인 대책밖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궁극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결국은 가계의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알겠어요.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용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인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손에 잡히는 경제 특집 방송 우리가 희망입니다. 일자리에도 백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평소처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